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 상승할지 하락할지 점검해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내 집 마련 기회가 올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시장을 살펴보며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고민이 많았던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시점이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였고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고민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론자의 의견으로 작년 말부터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딩크족이나 젊은 세대는 산포 현상, 즉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출생자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자연인구 감소가 언젠가는 되겠지만 통상 과거 예상했던 시기보다 10년이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거품론입니다.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하죠.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죠. 즉 투자든 실거주든 수요에 의해 부동산이 올랐고 당연히 찾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자본주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오르는 것이죠. 물론 일부 거품이 있는 지역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집값 하락 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가계부채 증가는 사실 부채의 질적으로는 많이 건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연체율도 감소하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집값 하락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입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공급할 때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거대 여당으로 어느 정부보다 공급을 빠르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선 9,000호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제 청약은 내년 하반기 또는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고요. 그러면 통상 아파트 건설 기간을 30개월로 보고 빨라야 2024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약 5년은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집값이 하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규제 강화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투자로 부동산 매매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줄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각종 세금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도 점차 줄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규제는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고 집값 하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무주택자가 꽤 많고 1주택자도 신축으로 갈아타는 니즈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이 있다고 새 옷을 사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하나의 소비재라고 생각되네요. 여섯 번째 이유는 거래 감소입니다. 거래 감소는 결국 호가를 낮추게 되고 금매가 많아지며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 감소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이라기보다는 질병 위기로부터 경제 전반적인 눈치 보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면 4월 저점을 찍고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인분 투자 도와드리러 투자지 찾아보고 실제로 계약 도와드렸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 중심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모두 아시겠지만 질병위기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부동산도 하락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 타격으로 실제 부의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무주택이시거나 저소득층은 오히려 재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는 소비를 줄인 반면 소득이 줄지 않아 오히려 자산이 증가하였고 투자 자금도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또한 질병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어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승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례없는 저금리입니다. 현재에도 기준금리는 정말 낮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갈 확률은 매우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양적 완화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나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쉽게 금리를 인상할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젠 대출 레버리지가 필수가 되었고 대출에 대한 부담도 감소하고 투자 자금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가치 하락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죠? 투자도 투자지만 돈 자체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착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 수도권에 4억 있으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8억은 있어야 괜찮은 집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젠 수도권 신축 분양가 4억에서 5억이면 저렴하다는 인식도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빠르게 화폐 가치가 하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매입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식 거품론입니다. 질병위기 시작으로 주식으로 꽤 많은 자금이 옮겨갔는데 이제는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빨리 올라서 주식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 주가도 거품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자금이 이동하면 어디로 자금이 이동할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네 번째는 질병위기에 대한 관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고 눌렸던 소비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바닥에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부동산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 자재가 상승과 주 52시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즉 이제 신축 아파트는 저렴해질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가 손해보고 아파트를 계속 지을까요? 아무리 정부에서 분양가에 대한 견제를 해도 적자 보고 건설업 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 규제가 강해질수록 신규 아파트 공급은 감소하겠죠. 신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저가 공급은 감소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집도 소비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수명이 있죠. 아파트가 많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멸실될 겁니다. 즉 신축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죠. 신축 공급되려면 공급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인구는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 인구 감소는 2030년 전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약 10년은 인구로 인한 부동산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마이너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가 6월 말까지로 급매물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강화도 속도가 늦춰지면서 급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번 셈이죠. 그럼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약보합에서 슬슬 강보합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심지어 지역 내 양극화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도시나 신규 택지이면서 교통이나 일자리 호재가 지속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좋죠. 저도 서울 변두리에 태어나서 27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서울이라고 모두 오르지 않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곳들도 꽤 많죠. 서울 내에서도 신축 공급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변화될 곳은 오를 겁니다. 그런데 구축은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신축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은 구축에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사를 자주 다녔지만 이제는 신축에서만 삽니다. 구축 매입해서 실내 인테리어도 요즘 많이 하죠. 물론 이렇게 해서 예쁜 집에 거주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는 본인이 사는 곳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공동 공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서울의 인구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많을까요? 일자리는 과연 서울만 많을까요? 투기 지역은 정부 규제가 너무 많고 보유세 부담도 이제 압박으로 돌아올 겁니다. 물론 서울에 일자리가 가까이 있으면 서울도 괜찮습니다만 경기 인천에 괜찮은 동네에서 거주해 보셨다면 서울만 고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동네에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예전에 부동산 선택에 대해서 올려둔 영상이 있는데 영상 끝나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구 증가하는 지역에 살아야겠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일자리 또한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면 집값 상승에 대한 방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교통 호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도로나 철도 호재가 없는 지역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외부 유입이 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인구, 일자리, 교통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신축을 사세요. 신축이라고 막 지은 아파트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준공된 지 7년까지도 저는 신축으로 봅니다.
더 길게 보면 2010년 이후 아파트를 사세요. 그 이전 아파트들은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부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축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양극화가 되고 구축은 지가 상승이 담보되지 않는 한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축도 지가가 높아야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사업 타당성이 나와서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축은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차 가격이 벌어지게 되죠.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입지 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월등하게 앞서는 구축이 아니라면 오히려 신축발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요즘 자동차 변속기 오토 아닌 차 흔한가요? 예전에는 다 수동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고가 브랜드여도 수동 변속기 차량에 대한 중고차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완전히 오래돼서 희귀성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점차 폐차하게 되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 아파트와 신축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 중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재조명받게 될 아파트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큼 부동산 하락이 심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핵심지 일부 아파트 폭락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엄청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 더는 늦추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그런데 선별해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1주택은 진리입니다. 내 집은 경제적 투자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 3기 신도시와 택지 개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니 이번 기회에 꼭 청약 당첨되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이러한 신도시나 택지 개발이 없다면 7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꼭 선별하셔서 부동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동탄 박사였습니다.